너 정말 내가 누군지 알고는 있는 거니? 마광숙은 공주실의 물음에 숨을 멎을 뻔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폭탄처럼 내려앉았다. 그동안도 파란만장한 삶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예고편에 불과했다. 출생의 비밀이 현실로 다가온 순간 그녀의 세상은 조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며칠 전 한동석과의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처음 만난 그의 장모 박정수는 싸늘했다. 광숙을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막걸리 파는 여자가 LX 호텔 회장의 새 아내가 된다고. 장모 박정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광숙은 무너지는 자존심을 억지로 붙들었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컥 터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오빠라는 말로 동석을 부르고 말았다. 그 실수 하나가 이후의 모든 일을 파고들었다. 광숙은 뒤늦게 자신의 감정이 왜 그렇게 격해졌는지 곱씹었다. 부끄러움 때문도 아니었다. 마음 한편에는 박정수에게서 느껴지는 익숙함이 있었다. 언젠가 어디선가 마주쳤던 것만 같은 그 눈빛, 말투, 그리고 냉정한 태도. 공주실이 늘 말하던 옛 친구 이야기가 떠올랐다. 고교 시절 화려한 외모에 연극반 에이스였던 이름 하나 박정수. 그 사람이 맞는 걸까? 며칠 후 공주실과 박정수가 마주 앉았다. 45년 만의 재회였다. 처음엔 물벼락이 오갔다. 하지만 이내 두 사람은 한때 나눴던 평생 지켜야 할 약속을 꺼내기 시작했다. 만약 우리 중 한 사람이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면 서로가 대신 키우자. 그 말에 광숙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공주실의 딸이 아니라 박정수의 딸이라는 말이었다. 공주실이 그동안 숨겨온 진실이었다. 진실은 하나 더 있었다. 광숙이 태어난 날 공주실은 남편도 없이 홀로 아이를 낳았고 박정수는 스캔들에 휘말려 연극계를 떠나야 했던 그 시기 집안에서 버려진 채 떠돌다 아이를 주고받았던 것이다. 그럼 엄마, 나를 거짓말로 키운 거야? 광숙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공주실은 무릎 꿇은 채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눈물 속엔 세월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다. 딸을 키워낸 수십 년의 시간을 정수 한마디로 내줄 수 없었기에. 동석은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심정은 착잡했다. 박정수가 장모라면 이제 모든 일이 수월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수월함은 광숙의 정체성, 광숙의 과거를 부정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사이 오범수는 강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막내 강수와 한봄의 관계가 심상치 않았다. 자신이 예전부터 품어오던 독고세리는 점점 더 강수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었다. 세리와의 관계가 진전되기만을 기다렸던 범수는 세리가 최근 들어 술도가에 자주 드나드는 걸 보고 마음이 불편했다. 이유를 물어도 세리는 답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불길했다. 세리의 어머니 장미애는 더 노골적이었다. 저 막내가 아니면 이 집안에 발 못 붙이게 해버릴 거야. 장미애는 딸의 혼사를 확실히 정리하겠다며 술도가에 난입했고 광숙을 꽃베이라며 비하하던 장면이 목격되자 공주실이 주먹을 날렸다. 그 장면을 본 고자동이 말했다. 그래서 내가 말렸잖아. 시집살이 고생길이라고. 그러나 파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천수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가 고시원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이 편의점 사장 문미순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미순은 우연히 고시원에서 천수를 목격했고 그 충격에 며칠을 앓았다. 자신의 첫사랑이 한때 잘나갔던 펀드 매니저가 그렇게까지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천수는 모든 걸 숨기고 싶었다. 내 딸 영주가 이 사실을 알면 더는 나를 아빠로 존중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미수는 오히려 천수를 향한 감정을 드러냈다. 내가 내 편 되어줄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 말에 천수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러나 그의 전처 강소연은 미국에서 연락을 해왔다. 영주가 병이야. 너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치료비가 필요해.
천수는 이 말이 무서웠다. 딸이 아픈 것도 돈이 없는 것도 다 자신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한편 오흥수는 방송댄스 학원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다. 김 원장이 피아노 학원을 팔아 거금을 현금으로 들고 다니며 무언가에 투자하고 있었던 것. 이상한 투자라는 말에 흥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자신도 몇 차례 투자 사기를 당할 뻔했기에 김 원장이 피해자가 될까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김 원장은 단호했다. 흥수 씨,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나 흥수가 몰랐던 건 김 원장이 투자한 사람이 바로 독고탁의 측근이라는 사실이었다. 술도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교묘하게 꾸민 사기극이었고 흥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했다. 우리 집안을 뭉개버릴 생각이었어. 그는 직접 독고탁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형 오장수가 떠난 뒤 처음으로 술도가가 진짜 위기에 처한 순간이었다. 이 모든 소동의 와중에 광숙은 조용히 사라졌다. 어느 날 술도가 대문 앞에 트럭을 세운 채 집안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떠난 것이다. 남겨진 건 짧은 쪽지 한 장뿐. 여기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이 집에서 사랑받았어요. 고마웠어요. 이제 저 자신을 찾아야 해요. 광숙을 찾기 위해 동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걸 버릴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LX 호텔 회장이라는 타이틀도, 아버지라는 위엄도. 그는 마지막으로 장모 박정수를 찾아가 말했다. 정말로 제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은 광숙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수는 눈을 피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광숙이 민서일지도 모른다는 말, 아직 못 믿겠지? 그 말도 사실은 내가 확인한 적이 없어. 모든 진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광숙은 정말 박정수의 딸일까? 아니면 공주실이 그동안 믿고 살아온 사랑만이 진짜였던 걸까? 그리고 결혼식 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나타난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고 있는 종이봉투 안에는 충격적인 DNA 검사 결과가 들어있었다. 광숙은 도대체 누구의 딸이며 그녀의 진짜 가족은 누구인가? DNA 검사 결과를 받아든 한동석은 서류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넘겼다. 무표정한 얼굴 뒤로 수천 가지 감정이 밀려왔다. 확인 결과 광숙은 박정수의 딸이 맞았다. 모든 것을 부정하던 공주실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 너한텐 그 여자가 엄마야. 하지만 널 키운 건 나야. 광숙은 울지도 웃지도 못했다. 혼란이라는 단어조차 감정의 크기를 다 담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정수는 뒤늦게 딸을 되찾았지만 모녀간의 공백은 여전히 크고 광숙에게는 여전히 엄마는 공주실 뿐이었다. 동석은 모든 사실을 뒤로하고 결혼을 강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독고세리였다. 세리는 광숙의 동생이 된다. 이 복잡한 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리는 아직 오범수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범수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최근 강수와 봄의 관계가 공개되며 세리는 혼란에 빠졌다. 한결이 봄을 향한 호의를 넘어서 연정을 품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결은 동석의 아들로 봄의 오빠 같은 존재였지만 그의 감정은 선을 넘고 있었다. 이 사랑의 다각관계 속에서 봄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강수냐, 한결이냐?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누구의 손도 잡지 않았다. 그녀는 광숙에게 말했다. 나는 형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기보단 내가 나를 먼저 선택할래요. 한편 지옥부는 흥수의 곁을 맴돌며 자꾸 그를 도우려 했다. 돈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술도가를 도우려 했지만 실상은 자신이 좋아하는 흥수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애정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돈의 출처는 심상치 않았다. 시장 돈놀이로 축적한 재산은 불법적인 경로와도 맞닿아 있었고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다. 지옥부는 흥수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나 조용히 떠날게요.
대신 약속해줘요. 다시는 무대 위에서 춤을 추게 해줘요. 흥수는 그녀의 전화를 끝으로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사라졌고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모든 것은 계획된 듯 이어졌고 이제 흥수는 지옥분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한다. 천수는 미국으로 떠나야 했다. 영주의 병세는 생각보다 심각했고 딸을 살리기 위해선 큰 돈이 필요했다. 천수는 술도가 지분을 정리하고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문미수는 그의 결정을 말렸다. 천수 씨, 당신 그렇게 떠나면 나 어떡해요? 당신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천수는 돌아보지 못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남자보다 먼저였기 때문이다. 그는 떠났고 문미수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범수는 세리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우린 안 돼, 세리야. 세리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장미애는 술도가 앞마당에서 실신했다. 그 와중에 독고탁은 술도가 근처에 땅을 사들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자동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그러나 거래인은 다름 아닌 김 원장이었다. 김 원장이 모든 것을 속이고 독고탁과 결탁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흥수는 분노했고 이제 그를 향한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 술도가 식구들은 다시 뭉치기로 한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거짓이 드러난 지금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날 밤 광숙은 다시 돌아왔다. 아무 말도 없이 술도가 마당에 앉아있던 공주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나 엄마 딸 맞아. 그래도 나는 엄마가 좋아. 낳아준 건 그쪽일지 몰라도 나 키워준 건 엄마잖아. 공주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정수도 뒷문에서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돌아섰다. 자신은 끝내 엄마라는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광숙의 삶을 지켜주는 배경이 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 순간 술도가 지붕 위에 붉은 조명이 번쩍이며 사이렌이 울린다. 누군가의 신고로 술도가 내 불법 증류 혐의가 있다는 수사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은 단 하나의 목적, 광숙과 동석의 결혼식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도대체 누가 이 모든 일을 조종하고 있는 것일까? 광숙과 동석의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기로 했다. 수사당국의 조사는 다행히 빠르게 무혐의로 결론났고 불법 증류에 대한 익명 제보는 악의적인 조작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누가 술도가를 표적으로 삼았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모두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공주실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광숙이 행복해지는 걸 막고 싶은 누군가가 있어. 결혼식 하루 전날 밤 오흥수는 낯선 번호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발신자는 실종된 지옥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숨죽인 듯 낮았다. 흥수 씨, 나 너무 늦기 전에 하나만 말해두고 싶었어요. 김 원장, 아니 김정미. 그 여자는 당신 집안 망치려는 사람이에요. 나 지금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하지만 독고탁을 조심해요. 전화는 끊겼고 번호는 추적되지 않았다. 흥수는 급하게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 대신 흥수는 단서를 쥐고 움직였다. 김정미의 실체를 파고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시장 상인회 통장 내역에서 그녀의 이름으로 거액의 현금 인출 흔적을 발견한다. 그 돈은 독고탁이 사들인 인근 부지를 개발 명목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 분명했다. 동시에 오범수는 또 다른 진실과 마주했다. 그가 숨겨온 딸 오한이. 그녀의 친모 나영은 다시 한국에 들어왔다. 그동안은 미국에서 조용히 살아온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나영은 국내 모 금융사의 불법 펀드 연루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었다. 범수는 나영과 마주 앉아 처음으로 오한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나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 한이 앞에서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 범수는 흔들렸지만 결국 말했다. 한이는 내가 지킬 거야. 너까지도.
그 말은 광숙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이 가족이 단순히 피로 맺어진 집단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의지의 연합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리고 결심한다. 동석 씨, 우리 결혼 그냥 조용히 두 사람만으로 해요. 하지만 동석은 고개를 저었다. 우린 이겨내야 해요. 드러내고 지켜내고 당당하게 함께 서야 해요. 결혼식 당일 모두가 술도가 마당에 모였다. 공주실과 박정수는 나란히 앉았고 오형제와 그들의 연인, 자녀, 이웃들까지 모두 참석했다. 하지만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기 직전 검은 옷을 입은 노인이 천천히 마당을 걸어 들어왔다. 그는 박정수의 눈을 보며 말했다. 광숙이는 내 딸이요. 순간 모두의 시간은 멈췄다. 공주실은 숨을 멈췄고 박정수는 두 눈을 감았다. 당신 살아있었어. 그 노인은 박정수가 과거 고교 졸업 직후 짧게 사귀었던 남자였다. 극단에서 일하던 조연출 출신, 당시 연극계에 떠오르던 스타였으나 불의의 사건으로 무대에서 사라진 인물이었다. 그날 내가 도망친 게 아니야. 너희 부모가 나를 내쫓은 거야. 너는 임신한 상태였잖아. 광숙은 그 말을 들으며 눈앞이 흐려졌다. 그럼 저 사람, 내 아빠.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내 딸이다. 그리고 이 결혼을 막으러 온 건 아니야. 단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나도 널 보고 싶었어. 광숙은 무릎을 꿇었다. 복잡한 감정이 폭풍처럼 밀려왔지만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감정이 있었다.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 그동안 나 누구 딸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도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요. 결혼식은 예정대로 시작되었고 혼란 속에서도 축복은 이어졌다. 그러나 잔치의 끝에 강수는 동석을 따로 불러내 조용히 말했다. 형, 광숙 형수님한테 또 다른 가족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